예, 오늘도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기술 독립을 위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국회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정치권은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극복하자는 극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의실 걸개막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내걸었는데요. 안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뒤 루신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쓴 독립이라는 글귀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해 우리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일본 경제 침략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증시와 환율 시장이 출렁이었던 것과 관련해서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자제하길 부탁한다며 야당의 초당적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북한이 지난 2일에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서도 평화를 원하는 한국민의 염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역설을 하면서 정부의 대응책도 함께 비판을 했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북한과의 경협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중공업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엉뚱한 솔루션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 있다며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소가 웃을 일이라며 청와대는 계속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꼬집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이라며 한일전을 얘기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이 되는 등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회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가 현재는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오전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의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회의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백색 국가를 제외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매우 낮다고 답했는데요. 근거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일본계 자금 비중이 높았던 20년 전 IMF 외환 위기 시절과 금융 기초 여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잠시 후인 오후 2시 20분부터 속개될 회의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